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내믹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다이내믹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 물체의 질량과 힘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 오브젝트의 지금 물체의 속성에 따라서 다이내믹에 반응을 하는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물체가 충돌이 됐을 때 그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물체의 질량과 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물체의 질량과 힘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큐브를 통해서 바닥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만들어 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자, 위쪽에다가 올려주고요. 자, 이쪽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큐브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됐습니다. 자, 2개 정도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닥으로 사용이 될 큐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충돌체 오브젝트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태그 컬라이더 바디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피어 오브젝트는 이제 다이내믹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플레이해 보면 자, 이렇게 떨어지는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큐브 1번 역시 다이내믹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적용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질량 먼저 포스에 대한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1번을 선택을 해주고 포스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포스를 선택합니다. 자, 포스는 이제 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약간 회전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위쪽에 먼저 자, 폴로 포지션과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폴로는 다이내믹의 성질을 이제 억제시킬 때 사용이 되는데, 물론 억제하는 방법 중에서 댐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폴로우는 그 다이내믹을 그죠? 다이내믹의 힘을 이제 끌어당기는 그죠? 잡아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댐핑은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이제 밟듯이 그죠? 제동을 할 때 다이내믹의 힘을 다이내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힘을 이제 억제를 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둘의 기능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폴로우 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해 보면 두 개 다이내믹이 적용된 두 오브젝트는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두 개의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려줍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큐브 1번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자, 시작점으로 갑니다. 자, 폴로우 포지션, 자, 폴로우 포지션을 자, 한 1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잡아당기는 힘이 1 정도로 된다는 것이죠. 자, 플레이 해보면 자, 폴로우 포지션이 적용이 안 된 스피어는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폴로우 포지션을 1로 설정을 한 큐브 1번은 떨어지지 않고요. 위에서 거의 머물러 있죠. 이렇게 자, 시간을 좀 증가를 해봅니다. 한 300프레임 정도로 증가를 해주고요. 엔터. 자, 모든 프레임 볼 수 있도록 파워 슬라이더에 자, 우측 화살표 버튼을 끌어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플레이 해봅니다. 자, 그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10 정도로 증가를 해볼까요? 팔로우 포지션을 10 정도로 증가를 해주고 플레이 해보면, 자,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꿈쩍도 안 하죠. 자, 5 정도로 줄이면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약간의 미동이 있고요. 그러고 난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다이내믹의 힘을 이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폴로우 포지션에 대해 살펴봤고요. 있습니다. 자, 다시 0으로 해주고요. 자, 팔로우 로테이션은 이제 회전이 되는 물체가 이제 회전이 될 때에 다이내믹에 의해서 회전이 될 때에 힘을 역시 이제 억제를 시킬 때 사용이 되는데요. 뭐 현재는 회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이제 회전이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발생이 된다면 지금의 이 기능을 통해서 회전이 되는 부분을 이제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리니어 댐핑, 그 다음에 앵귤러 댐핑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이내믹을 이제 억제하는 뭐 개념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브레이크를 밟듯이 이제 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니어 댐핑의 값을 한 50% 정도로 증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부분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부분을 스피어와 비교를 해봅니다. 자, 나중에 와서는 좀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동이 걸렸다는 뜻이죠. 자, 0으로 했을 땐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죠?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리니어 댐핑을 설정을 해주면 이번 한 80 정도 증가를 해보죠. 마지막 부분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동이 걸렸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듯 다이내믹의 고유의 그 힘의 성질을 억제하기 위해서 폴로우와 댐핑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역시 이제 앵귤러 댐핑은 회전이 될 때의 그 제동 그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포스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는 뭐 모디파이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람이나 그 다음에 뭐 돌풍이나 이 등등의 힘의 그 에너지가 현재의 요 장면 즉 씬에 적용이 됐을 때 그 반응을 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시뮬레이트에 가서 파티클을 해봅니다. 물론 파티클은 다음 강좌에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기서 하나만 적용을 해봅니다. 윈드를 적용해봅니다. 윈드는 이제 바람 효과인데요. 위로 살짝 올려주고요. 보면 방향이 요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화살표 방향이 요 방향으로 되어 있죠. 됐습니다. 자, 지금의 요 씬에서 이제 바람 효과를 적용을 해주면은 지금의 요 다이내믹이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오브젝트는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보죠. 플레이. 자, 플레이 해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밀려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서서히 밀려나가죠? 이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처음부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 상태에서 윈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바람의 스피드, 즉 바람의 강도 한 50 정도 증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자, 그러면 바람의 세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떨어질 때부터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이렇듯 특정한 이제 힘에 의한 작용을 설정을 할 때 지금 이 포스 모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령 현재는 박스 큐브 1번 박스에만 지금의 이 포스 즉 바람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윈드 효과를 끌어다가 이 리스트에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윈드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드는 지금 익스클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스클루드는 여기에 적용된 리스트와는 상관없이 바람의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금 큐브 1번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윈드 효과가 큐브 1번에 적용된 다이내믹 포스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포스 모드가 익스클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된 윈드 효과는 현재의 큐브 1번에는 사용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익스클루드가 바로 이 범위 밖에 있을 때, 범위 밖에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가령 지금의 이 모드를 인클루드를 해준다면 이제 윈드 효과는 큐브 1번 오브젝트에만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스피어에 적용된 다이내믹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윈드 효과를 다시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플레이 해보면 윈드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적용된 윈드 효과의 포스 모드가 익스클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어는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특정한 효과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은 포스 리스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클루드를 해준다면 역시 지금 포스 리스트에 윈드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효과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포스 리스트와 포스 모드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면은 에어로 다이내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특정한 효과가 적용이 됐을 때 효과에 의한 그 반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그는 이제 효과에 저항을 하는 이제 저항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프트죠. 이제 리프트는 이제 양력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람은 오브젝트에 면이 없으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 면의 상태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 반응 정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자, 가령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자, 지금의 큐브 오브젝트가 이렇게 회전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는 정면으로 바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서리에 바람을 이제 맞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바람의 그 힘을 분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자, 지금의 리프트는 이와 같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 양력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항력을 한번 좀 키워볼까요? 두 개를 모두 동시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하나만 해볼까요? 자, 큐브 1번만 선택을 해주고 드래그 값을
한 200% 정도로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저항력이 세졌다는 것이죠. 자, 플레이 해보면, 자, 저항력이 세졌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나가는 그 속도가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어는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많이 밀려나가죠. 됐습니다. 자, 100%로 줄여보면 저항력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 자, 이전보다는 좀 빨리 밀려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리프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리프트는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바람을 맞는 오브젝트의 표면의 그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자, 뭐 지금은 오브젝트가 뭐 회전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살펴보기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서 다이내믹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고 커스텀 이니셜 벨로시티 체크를 해주고요. 약간 좀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을 한 10도 정도로 회전해 볼까요? 자, 플레이 해보면 자, 한 50도 정도 플레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회전이 되죠? 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됐나요? 자, 여기서는 됐습니다. 자,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회전이 되면서 뭐 일정한 그 위치에서는 회전이 거의 멈추죠. 자, 조금만 더 증가를 해볼까요? 180도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회전이 되니까 바람을 맞는 이제 요 면의 면적의 그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자, 이러한 작업에서 이제 리프트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로 한번 증가를 해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저항력은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보면은 떨어지는 그 방향이나 위치가 스피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회전이 되기 때문에 바람을 맞는 그 면적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이렇듯 바람에 의한 효과에 의한 저항력이나 양력 등을 드래그와 리프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0으로 설정하면은 뭐 상관없이 상관없이 바람에 의해서 효과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투 사이드는 이제 평면의 오브젝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주로 이용을 해주는데요. 가령 이제 플레인 같은 이제 평면 오브젝트를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시네마 4D와 같은 3D 요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툴은 데이터를 우리가 적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이는 면만 표현이 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면은 특별히 뭐 데이터에서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처럼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오브젝트가 막 이렇게 회전이 됐을 때 뒤쪽에 있는 면까지 보이게 되겠죠. 만약 뒤쪽에 있는 면이 어떠한 효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뒤쪽으로 회전이 됐을 때, 뒤쪽 면이 회전이 됐을 때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양쪽의 면을 다 바람의 영향을, 즉 효과의 영향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이내믹의 힘의 설정을 하기 위한 이제 포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질량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매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윈드 효과는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처음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플레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질량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스피어
바닥으로 살짝만 띄워줍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큐브 거의 바닥에 붙어 있을 정도로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큐브 1에 적용이 된 다이내믹의 커스텀 이니셜 벨로시티는 해제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스피어와 부딪혔을 때 여기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회전을 해주고요. 됐나요? 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으로 사용된 큐브를 좀 길게 늘어뜨립니다. 됐고요. 조금 넓게 해주고요.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좀 옮겨줍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플레이해보면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살짝 떠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정형은 표현이 되는데요. 적용된 다이내믹 선택을 해주고, 자, 역시 커스텀 이니셜 벨로시티 체크를 해주고요. 자, 이쪽으로 한 200 정도, X축으로 2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해봐야 되겠네요. 한 700 정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툭 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800 정도, 다시 900 정도 플레이. 자, 그러면 툭 치죠. 자, 툭 칠 때의 모습을 보니까 두 오브젝트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왠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죠. 가령 지금의 스피어 오브젝트의 질량이나 아니면 밀도가 많다면 즉 무게가 무겁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체를 쳤을 때 가벼운 물체는 더 많이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매스를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어에 적용된 매스 선택을 해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density 즉 질량에 대한 값은 이제 1로 우리가 환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회전이 되는 모습 살펴보기 위해서 자, 라인을 켜줍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자, 플레이해 보면 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로테이셔널 매스를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지금 라인을 보이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현재는 이제 월드 덴시티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네마 4D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즉 적용된 오브젝트의 질량, 즉 밀도 등은 이제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브젝트의 이제 질량이나 밀도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유즈에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커스텀 덴시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density는 밀도라고 볼 수가 있죠. 밀도. 자, 압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오브젝트를 이루는 작은 알갱이의 그 밀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자, 가령 야구공과 당구공의 크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렇지만 들어보면은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분명히 다르죠. 물론 야구공도 속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즉 질량 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실제로 무게를 달아보면은 당공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것은 이제 밀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density인데요. 자, 밀도가 높을수록, 즉 압축률이 높을수록 오브젝트의 무게는 이제 무거워지겠죠. 자, 이처럼 density를 사용하면 이제 밀도를 설정을 해서 오브젝트의 이제 중량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density 값이 현재 1인데요. 뭐 1은 뭐 기본값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밀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밀도를 한 10 정도로 높여보죠.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밀려나가는 그 속도와 거리가 훨씬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큐브 1번의 밀도와 그 다음에 스피어의 밀도, 즉 중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물체가 그죠? 가벼운 물체와 부딪혔을 때 당연히 가벼운 물체가 많이 튕겨 나가겠죠. 자, 이처럼 density, 즉 밀도를 통해서 이제 오브젝트의 중량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 정도로 증가를 해주면 더 많이 빠른 속도로 튕겨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기본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커스텀 매스로 해봅니다. 커스텀 매스는 이제 질량입니다. 자, 질량도 역시 중량의 그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기본값은 10으로 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똑같고요. 자, 질량을 높여봅니다. 100으로 높여봅니다. 100. 자, 플레이해 보면 자, 질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오브젝트의 이제 중량도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이렇듯 다이내믹을 사용을 할 때 매스 즉 질량을 통해서 오브젝트의 전체적인 이제 중량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밀도를 통해서 설정해 줄 수 있는 density 그리고 질량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매스 두 가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매스 값을 10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그냥 월드 density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오브젝트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제 회전이 되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자, 회전에 대한 역시 질량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로테이셔널 매스입니다. 자, 현재 100%로 되어 있는데요. 10%로 줄인 다음에 플레이 해보면 자, 회전이 더욱 그죠?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회전에 대한 질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체가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200% 정도로 늘리면은 이제 회전에 대한 질량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회전이 되는 그 속도도 상당히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럴 때 로테이셔널 매스를 통해서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커스텀 센터가 있는데요. 자, 커스텀 센터는 이제 물체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이제 무게 중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브젝트의 무게 중심은 엑시스라고 하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중심,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는 해당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무게 중심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준다면 그 무게 중심에 의해서 이제 회전이 되는 그 모습도 이제 약간의 차이가 됩니다. 가령 이제 오뚜기는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넘어뜨려도 자꾸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센터를 체크를 해주고요. X, Y, Z축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Y축의 무게중심을 현재의 오브젝트 크기가 100cm죠. 100cm이기 때문에 이 중간이 이제 50cm, 그죠?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50, 위에 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50cm로 해줍니다. 50cm.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갔죠.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위쪽입니다. 위쪽 Y축을 기준으로 해서 50cm면 요 부분이 무게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 부딪히고 나서 위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듯 이제 무게중심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50으로 한 다음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오뚜기처럼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 넘어졌다가 다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무게중심에 대한 설정은 이제 커스텀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스피어 오브젝트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화를 해줍니다. 메이크 에디 테이블. 자, 그리고 스케일을 통해서 약간 좀 이렇게 타원형 오뚜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타원형으로 해줍니다. 자, 오뚜기보다는 수박 같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부딪혀 볼까요? 자, 부딪히면 당연히 무게중심이 중간에 있으면은 누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자, 여기가 더 무겁기 때문에 자, 여기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게중심을 마이너스 한 200 정도로 해주면은 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에, 자, 오뚜기처럼 누웠다가 다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예, 자, 다이내믹의 표현을 할 때, 다이내믹 표현할 때, 질량과 힘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포스와 매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다이내믹을 구현을 할 때 그 다이내믹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포스와 매스를 이용을 한다면 다이내믹의 표현을 보다 다채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